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드디어 확률 문제풀이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자, 이랬을 때 나온 눈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6가지였어요. 1부터 6까지니까요. 자, 이걸 2번 던졌기 때문에 6 곱하기 6을 해서 일단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나온 눈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한대요. 자, 그럼 10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자, 10, 11 이렇게 늘어날 건데, 자, 우리가 주사위에서 가장 큰 건 6이죠. 그럼 6하고 6을 더한 12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겠죠. 그래서 10, 11, 12까지 존재하겠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눈의 합이 10일 경우 찾아볼게요. 일단 그렇죠. 4하고 6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하고 5, 자, 그 다음에 또 6하고 4 이렇게 총 11대의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될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11일 때는요. 자, 5하고 6이 나오던지 또는 6하고 5가 나오던지 해서 총 몇 가지? 2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가 될 때는 그렇죠. 6하고 6 이렇게밖에 없죠. 그래서 몇 가지? 1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10 이상일 경우의 수는 총 얘네들을 다 더해서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확률 구하면 끝나겠죠. 전체 36분의 그게 나올 경우의 수 6으로 해서 답이 몇 분의 몇이겠더라? 그렇죠. 6분의 1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대요. 그 중에 내가 2명의 대표를 선출을 할 건데요. 자,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 선출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였죠. 바로 적어도라는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적어도 1명이기 때문에 1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짓수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에 무슨 말을, 그쵸? 이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라는 이 반대말을 구해서 전체 1에서 빼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즉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 된다라는 말에 반대말을 먼저 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말을 구할 거예요. 적어도 1명에서 반대로 뭐가 된다고요? 그쵸? 모두로 바뀐다고 했고요. 그 다음 남학생의 반대말 여기선 그쵸? 여학생. 즉 모두 여학생일 확률이 바로 반대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대말을 구할 때는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명은 모두로 바꿔주면서 남학생의 반대말 여학생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죠. 내가 4명하고 3명, 총 몇 명이 있어요? 7명이 있죠? 7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격이 어때요, 여러분? 다 똑같죠? 그러니까 7명에서 단순히 자격이 똑같은 대표를 2명 뽑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쵸? 7, 6인데 대표 자격이 똑같기 때문에 2, 1로 나눠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약분해서 7, 3, 21로 전체 가지수는 21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 볼게요.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남학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여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는 가지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즉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쵸? 3, 2로 갈 거고요. 역시 자격이 같기 때문에 2, 1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약분 시켜서 총 3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했네요. 어떻게? 전체 21가지 중에 3가지로 들어가서 7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구하는 건 그쵸? 모두 여학생일 확률이 아니고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니까 전체 얼마에서? 1에서 그쵸? 7분의 1을 빼줘서 몇 분의 몇이 답이 되겠더라? 그렇죠. 7분의 6이 답이 되겠더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 적어도라는 문제에 꼭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요.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x,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자, x 플러스 2y가 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돼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맞춤으로 해줄 건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x를 먼저 잡고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가 뭐가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x가 1이면 지금 2y는 그쵸 뭐보다 7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2y가 7보다 작게끔 하기 위해서 y가 1, 2, 3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주는 건 똑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x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이건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y쪽을 먼저 구해주는 게 좋아요. 이 y쪽을. 왜냐면 y는 2y로 덩어리가 조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가 조금 더 큰 쪽을 먼저 해결해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x부터 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편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걸 할 때는 덩어리가 더 큰 쪽을 먼저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더라.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y를 먼저 해결하자는 거죠. 왜냐면 y 앞에 덩어리가 2y로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y가 1일 때부터 들어가 봅시다. 그럼 y가 1이 되면 이 자체가 지금 2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그쵸? 1부터 뭐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쵸? 5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6이면 8이 되기 때문에 같아지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 큰 덩어리 쪽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간단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y가 2일 때를 볼게요. y가 2면 이 2y가 4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쵸. x는 1, 2, 3까지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4가 돼버리면 8로서 또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y가 3일 때를 볼게요. y가 3이면 여기는 뭐가 돼요? 덩어리가 6이 되죠. 그러면 x가 그렇죠. 1만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4일 때를 보면 y가 4이면 여러분 이 자체 덩어리가 이미 2y가 8이 되면서 조건에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y가 4일 때부터는 볼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총 요렇게 가지수를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세볼까요? y가 1일 때 x가 1, 2, 3, 4, 5 이렇게 총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가 1일 때 x가 1, y가 1일 때 x가 2, y가 1일 때 x가 3 이런 식으로 총 5가지. 자, 그 다음 얘는 총 3가지. 그 다음 얘는 총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쌍으로 세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총 우리가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은 전체 가지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주사위를 2번 던졌기 때문에 그쵸 6 곱하기 6해서 전체 가지수는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9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기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더라라고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원래 문제는 1, 2, 3, 4, 5번 해가지고 객관식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 떼고 이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말이 안 맞는데 그냥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얘는 확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해볼게요. 기억. 자,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전체 더하면 전체 1이 나오는 거 얘는 맞겠죠. 자, 곱하면 1이다?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는 우리가 0 이상 1 이하다. 이거 확률의 성질에서 배웠죠?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0, 반드시 일어나는 게 1 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부터 1까지다 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리을.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P가 1이면 즉 일어날 확률이 1이라는 건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비읍 볼게요. 자, 얘는 살짝 말장난인데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Q가. 그쵸?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맞다라고 체크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P라고 한다면 일어날 확률이 0이면 그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얘가 왜 틀리냐면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쉽냐면 우리가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라고 했던 말 아시죠 여러분? 아니다 는 결국엔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게 0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즉슨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0이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게 맞아요. 확률의 성질로서. 근데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이정, 부정이 되는 거죠. 이정, 부정은 뭐죠? 이중, 부정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조금 말장난의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대요. 자, 검은 공이 적어도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그렇죠. 일단 이거에 무슨 말을 구해서 반대말을 구해서 전체 1에서 빼자. 그러면 적어도 1개의 반대말 모두로 바꿀 거고요. 자, 여기서 검은 공의 반대말은 그쵸. 여기서는 흰 공이죠. 그래서 모두 일단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 모두 흰 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에서 검은 공은 제외를 시키고 흰 공 3개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흰 공 3개 중에서 그렇죠.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즉,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3, 2, 2, 1로 해서 총 몇 가지가 됩니까? 그쵸, 총 3가지가 돼요. 자,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의 가지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의 가지수는 총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6, 5, 그 다음에 2, 1로 들어가면서 자, 얘하고 약분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 자, 그럼 15분의 3으로 올라가면서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1에서 5분의 1을 빼줘서 답은 몇 분의 몇이 되더라?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요거 왜 나눕니까? 자, 얘는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흰 공 3개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한 번에 2개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흰공 A, B로 뽑으나 B, A로 뽑으나 사실상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격이 같은 아이를 뽑아주는 경우로 해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적어도라는 문제 한 번 더 우리가 배워봤네요. 넘어갈게요. 자, 6번 볼게요.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대요. 자, 3개가 있네요. 임의로 답을 썼을 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어도라는 문제를 많이 갖고 왔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얘도 봅시다. 일단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춰야 한다라는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말을 구하자라는 거죠. 적어도 한 문제. 반대말로 모두가 되는 거고 맞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반대말 모두 틀릴 확률을 우리는 구해서 전체 1에서 빼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데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예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맞출 확률이 얼마가 되죠?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그쵸, 전체 5분의 1이 바로 맞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문제가 3개가 있대요. 그럼 봅시다. 우리는 그 3문제가 모두 틀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틀릴 확률은 1에서 5분의 1을 빼서 5분의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문제가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3문제가 다 틀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도 틀려야 하고, 두 번째 문제도 틀려야 하고, 세 번째 문제도 틀려야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25분의 64가 되네요. 즉, 세 문제를 모두 다 틀릴 확률은 125분의 64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전체 1에서 125분의 64를 뭐 해주기만 하면 되겠더라? 빼주기만 하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얼마가 돼요? 125분의 얼마? 61이다 라고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낼 때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원래 정석대로라면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또는이니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뭐 해주면 되겠구나, 더해주면 되겠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시작을 할 건데, 자, 근데 가만히 보면 물론 계산을 해도 맞기는 맞겠죠. 근데 계산할 필요도 없는 문제더라 라는 거죠. 자, 왜냐면 지금 이 주머니에서는 무슨 공하고 무슨 공밖에 없어요. 흰 공하고 검은 공밖에 없죠. 막 노란 공이 있거나 빨간 공이 있거나 없단 말이죠. 흰 공하고 검은 공밖에 없는데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꺼낸대요. 자, 그럼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흰 공이 나오든 검은 공이 나오든 어쨌든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뭐다? 라고 바로 답해주면 되더라? 그쵸, 1이다 라고 바로 대답해주면 되겠더라. 얘는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더라 라는 거죠. 자, 이번 문제도 또는의 문제예요. 우리가 또는은 그쵸, 확률의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2개를 더하는 건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1에서 20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총 20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자, 그랬을 때 소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소수가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뭐 해주면 되겠더라? 더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문제죠. 자, 그럼 일단 소수부터 구해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중에 소수는 몇 개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5, 0.1 이러한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빵개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소수는 뭐냐면 그쵸,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만 갖는, 즉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2, 3, 5, 7, 11, 13, 17, 19 요렇게 해당하겠죠.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20분의 8이 되겠죠. 이거 약분 안 할게요, 일단. 왜냐면 여기 더해야 되니까. 자,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건, 자, 4의 배수는 몇 개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얘를 뭐 4, 8 이렇게 일일이 세도 되지만, 얘는 너무나 쉽죠. 즉, 20에서 4로 나눠서 총 몇 개, 그쵸? 5개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5가 되겠더라.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겹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소수랑 4의 배수랑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구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0분의 얼마? 13이 되겠더라.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내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한대요. 자, 그랬을 때 확률을 A분의 1인데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죠. 자, 어디 갔나 이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곱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일단 동전 한 개예요. 여러분, 동전 한 개에는 총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앞 아니면 뒤. 자, 그럼 총 2가지 중에 앞면이 나오는 건 당연히 한 가지겠죠. 그 다음 주사위는 몇에? 그쵸,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3의 배수는 3, 6, 총 2가지잖아요. 그래서 6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해서 몇 분의 면 6분의 1로 이렇게 쉽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쵸, 2가지의 확률을 곱해줘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로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아, 여러분 이거 확률이 6분의 1이어서 A의 값은 6이다라고 해야 정확히 맞는 답이 되겠죠? 살짝 실수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그럼 진짜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도 적어도 문제예요. 선생님이 적어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온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문제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일기예보에 의하면 자,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80%고요.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60%래요. 자, 이때 이틀 중에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오다의 그쵸, 반대말을 구해야 되겠죠? 적어도 하루는의 반대말 모두 비가 온다의 반대말 비가 그쵸,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과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80%래요. 자, 얘는 결국엔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가 되네요. 자, 그러면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4예요. 그럼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그렇죠. 1에서 5분의 4를 빼는 원리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도 구해야 돼요. 자,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60%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60이 되죠. 자, 그럼 얘는 그쵸, 5분의 3이란 말이죠. 그럼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5분의 3을 빼서 5분의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두 비가 오지 않아야 돼요. 즉, 토요일에도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일요일도 비가 오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의 확률은 2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전체 1에서 25분의 2를 빼주면 되니까 25분의 23이다 라고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너무나 쉽죠, 여러분?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나요? 자, 이번엔 뽑기 문제로 가봅시다.
5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있대요. 자, A가 먼저 한 개를 뽑아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포인트죠.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데요, 여러분. 넣지 않고 주의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한 개를 뽑을 때 A와 B가 모두 다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즉, A가 먼저 뽑는데 A도 당첨이 돼야 되고, 그리고 B도 당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2가지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건데요. 일단 A가 먼저 뽑는데요. 총 5개 중에 당첨 제비는 2개가 있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저희 집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오디오에 들어가나요? 조용히 해! 자, 그 다음에 자,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넣지 않았죠. 그러면 A가 뽑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을 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보세요. 이렇게 주머니에 자, 이렇게 5개의 제비가 있고 총 3개는 당첨되지 않는 거, 2개는 당첨되는 당첨 제비가 들어있다. 이 경우예요. 자, 그런데 내가 A가 당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하나를 뽑은 거죠. 그럼 B가 뽑을 때는 전체가 그쵸 몇 개가 돼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분의 1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쵸 당첨 제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2가지를 곱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뽑고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여서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2번째 뽑을 때는 첫 번째와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도 뽑기 문제인데요. 적어도 라는 것과 한번 혼합을 해봅시다. 자, 15개의 제비 중에 5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대요. 자, 이 제비를 한 개씩 2번 꺼내는데 적어도 한 개는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너무나 쉽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너무 잘 알겠죠? 반대말을 먼저 구하자. 그러면 적어도 한 개는의 반대말 모두, 그다음 당첨된다의 반대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단 꺼낸 공이래.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첫 번째도 당첨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도 당첨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당첨되지 않을 확률과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렇죠. 뭐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일단 15개 중에 5개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분에 당첨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당첨 제비 5개를 그쵸, 몇 개로 들어와야 돼요? 10개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 2번째도 당첨되지 않아야 되는데 꺼낸 걸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때 꺼내서 버렸기 때문에 2번째 때 뽑을 땐 전체가 몇 개로 바뀌는 거죠? 그쵸? 전체는 14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4분의 1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당첨제비가 아닌 걸 앞에서 하나 뽑았죠. 그럼 당첨제비 아닌 게 몇 개가 남아요? 당첨제비가 아닌 게 여기 2번째는 9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9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2가지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 5로 약분되면서 5, 2, 5, 3. 그 다음 또 약분되죠? 이렇게 3, 4.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이 되네요. 7. 해서 총 7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모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7분의 3인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 1에서 7분의 3을 빼줘서 7분의 4다라는 정답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아시겠죠? 꺼낸 제비를 다시 넣지 않으면 2번째 상황은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는요, 가위바위보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볼게요.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잘하세요? 선생님은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지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가위바위보에도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공식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찌 됐던 나는 가위바위보를 잘 못합니다 라는 거. 잠깐 수업이 이제 늘어지면서 딴소리 한번 해봤고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요거랑 마지막 문제 하나만 남았거든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나오느냐.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가위, 바위, 보. 그래서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인데 이걸 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총, 그쵸, 3, 3, 3 이렇게 세 번 곱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이길 확률을 볼 건데요. 자, 이때는요, A만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위바위보여서 예를 들면 선생님만 가위를 내고 나머지 애들이 보를 낸다면 나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가위를 내고 얘도 가위를 내고 얘만 보자기를 냈어요. 그러면 나랑 얘랑 같이 이기는 경우죠. 그래도 나는 이기는 경우잖아요. 여기서 그냥 A만이 아니고 A가 이길 확률이기 때문에 A가 단독으로 이겨도 되고 같이 이겨도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럼 일단 A만 이길 경우를 보면, 자, A만 이길 경우, 자, A가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바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그쵸, 총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가위로 이긴다는 거, A는 가위를 내고 나머지 애들은 보를 냈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A가 바위를 냈다라는 거, A가 바위를 내고 나머지 애들은 가위를 냈다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A만 이길 경우에서 A가 가위로 이길 경우, 바위로 이길 경우, 보를 이길 경우로 해서 총 3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A가 같이 이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랑 B랑 이긴다든지 또는 A랑 C랑 같이 이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가지수는 똑같습니다. A랑 B가 같이 가위로 이길 경우, 바위로 이길 경우, 보로 이길 경우 총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가위, B도 가위, 그 다음 C는 보 이렇게 낼 경우를 찾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A, B가 같이 가위로 이길 경우, 그 다음에 바위로 이길 경우, 보로 이길 경우 이렇게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3가지. 그럼 A, C가 같이 이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총 A가 이길 경우는 3가지에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그쵸, 9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건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우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 하잖아요. 이거이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A가 이길 경우는 총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27분의 9로 올리면서 답은 3분의 1이다 라는 이렇게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A팀, B팀이 농구 시합을 하는데 5경기 중에 3경기를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한대요. 경기가 끝난다라는 거죠. 자, 현재 A팀이 먼저 2승을 거두고 있대요. 자,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단 비기는 경우는 없고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 즉, 이기거나 지거나 그 확률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한 경기당 2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일단 결과는 여기까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네. 다시 말하면 게임을 했는데 A가 2번 먼저 이겼대요. 이건 확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능성이 나뉘어지겠죠.
자, 바로 세 번째에 A가 이겨서 끝나거나, 왜냐면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이겼지만 두 번째는 B가 이겨서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A가 이겨서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B가 이렇게 두 번 이겨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A가 이렇게 이겨서 A가 우승할 확률 해서 총 세 가지의 가짓수가 나뉘어지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서 A가 이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라고 했고 비기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이기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초록색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늘색으로 우리는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확률로 들어가면 안 됐죠? 확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판 여기서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자, 그럼 요렇게 이길 확률은 B가 이기고 A가 이기는 거니까 요렇게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확률은 B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긴다 해서 여기의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이거나 또는 얘 이거나 얘 이거나 해서 이 세 가지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되겠더라? 더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8로 다 통분을 시킬게요, 여러분. 8분의 4, 2, 1로 해서 8분의 얼마? 7이다 라는 답이 나와주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확률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확률 문제풀이 강의 원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좀 더 빨리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았어요. 자, 어쨌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말이 안 나와요. 바이바이. 안녕.